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직업 심리학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직업 상담학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업 상담의 기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상담의 주요 단계와 이제 하위 단계를 살펴보면은 주요 단계 1단계, 2단계고 하위 단계로는 1단계에서는 일단은 뭐 들어가기, 또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내담자 행동 이해 및 가정하기, 즉 행동 준비하는 단계죠. 자, 2단계에는 행동을 취하고 직업 목표 및 행동 계획을 발전시키고 계획에 영향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다음 중 행동 취하기는 몇 단계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2단계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상담의 목적을 살펴보면은 무엇보다도 일단은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개인의 효율성을 뭐 향상시키고,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줄임말로 뭐 행정개임원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일반 상담의 목표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일반 상담의 목표를 이 기주보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목표를 이 기주보 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과 발달입니다. 이 예언과 발달은 어떤 능력과 적성 발달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애 진로 발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이런 것들이죠.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언과 발달. 자, 두 번째는 처치와 자극입니다. 이것은 진로 발달이나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하는 것이죠.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 지식과 기능 습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결함과 유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결함보다는 유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거죠. 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유능을 개발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은 예방적 관점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결함보다는 유능에 초점을 두고 개척할 수 있도록 일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 기스난 버스는 얘를 척결하라, 얘를 처결하라, 뭐 이렇게 기억을 좀 하면 기즈는 기즈버그, 자 기스난 버스, 기즈버그, 자 얘를 처결하라,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직업 발달의 이제는 과정을 보면, 자, 모든 것은 첫 번째 관계 형성이죠. 신뢰감과 라포 형성, 수용적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이 진단이 되겠죠. 이것은 심리 검사를 측정하는 것이죠. 진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가 되겠고, 네 번째는 개입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상담자의 중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실시되고 평가를 한다. 이 평가는 초기의 목표 달성이 잘 되었는지 또는 중재 개입이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 한자로 따서 관진, 목회통, 뭐 이렇게 목회통, 예, 목회평이죠. 목회평. 자, 이 5단계인데 만약에 6단계로 간다고 하면 4단계에서 평가가 빠지고 5단계에 훈습과 종결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 훈습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담이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주는 것이 이제 훈수업이라고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상담사의 역할 및 직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러면 이 직업상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상담자가 돼야 되겠죠. 일반 상담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상담 심리학 같은 거, 직업 상담학을 배우는 것이죠. 정보 분석가 되는 것이죠. 직업 정보를 잘 처리해야 되겠고, 또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검사 도구 해석가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 실심이 해석을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직업 문제 처치자가 돼야 되겠죠. 진단하고 분류하고 처치할 수 있고, 그리고 조언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직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거에 지원자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자도 돼야 되고, 이런 행사 기획 및 실행을 하는 협의자, 그 관리자도 되고, 그리고 연구 및 평가자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상담사의 역할 및 직무의 내용 중에 강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무 분야 개발도 일단은 해당이 안 되고, 직업 관련 이론을 개발하는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상담사의 역할 및 직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개의 분야가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학자에 따른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 모델을 살펴보면은, 자, 이 부처는 그 3단계를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입니다. 탐색 단계.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자기 개방 및 탐색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전환 단계에서는 불일치를 해결하는 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는 행동 단계다 라고 하죠. 이 행동 단계는 장기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인도 간다. 탐전행,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는 툴보트 집단 직업상담 과정 5단계를 보면, 집단 직업상담의 그 자기 탐색, 그리고 상호작용,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 개인적 정보 탐색, 흥미적성, 교육 상담, 직업세계와 자신의 지식을 연결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그렇게 되겠죠. 자, 이 직업상담 5단계를 기억하는 방법을 한번 앞에 글자를 좀 이렇게 보시면, 뭐 자상 개업의사다, 자상한 개업의사, 뭐 이렇게 해서 5단계를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좀 나눌 수가 있죠. 뭐 개인 상담은 집단 상담보다 더 한 개인의 심층적으로 상담하는 데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을 해서 상호간 그런 어떤 역동적인 효과를 굉장히 노릴 수가 있죠. 자, 집단 상담의 정의를 보면은, 일단 한 명의 상담자가 동시에 6에서 10명이 가장 좋다, 10명 내외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6에서 10명의 내담자들과 대인관계를 맺고, 또 직업 성숙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 연령층 학생들과 비교해서 어떤 학생은 그 뭐 직업에 대한 인식과 목표와 뭐 선택을 이미 다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선택 안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동일 연령층에서의 어떤 성숙도 관계를 직업 성숙도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집단 상담이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에 적용이 좀 유리하고, 자, 모임은 최소화한다. 모임을 자주 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갖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집단 상담보다는 개인 상담이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담자가 의기에 처할 때, 그다음에 비밀 보장을 할 때, 검사 해석을 제대로 해야 할 때, 우리가 그 비밀 보장은 아무래도 집단 상담이 조금 개인 상담보다는 비밀 보장이 잘 안 되겠죠. 이러한 집단 상담의 단점을 살펴보면은, 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밀 보장이 좀 어렵고, 또 압력이 가해지면 개인 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별 심층 상담이 어렵고, 다섯 번째는 시간적으로 문제별로 집단 구성이 쉽지 않죠. 자, 이런 집단 상담의 단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립스의 상담 목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은 자기 탐색 및 발견, 선택을 위한 준비, 의사결정 과정, 선택과 결정, 실천, 이 다섯 가지는 이제 필립스의 상담 목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선이 선천, 자선이 선천 이렇게 해서 필립스의 상담 목표에 따른 분류를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이 상담 중 내담자의 침묵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없을 때, 사고 중지 당했을 때 침묵이 발생이 될 수 있다. 또 저항, 상담을 진행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그냥 침묵을 할 수 있어요. 혼돈,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죠. 상담자가 싫을 때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이, 치환이라고 하고 전치라고도 하는데, 다른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동대문에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 한다고 하는 이러한 6가지 정도의 내담자의 침묵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어 기제를 보는 건데, 부인을 억압하니 반동 투사된 걸 합리화하더라, 이런 건 전부 방어 기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은, 자, 요거 세 명의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은 잘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스는 그 진단, 4가지 진단을 했죠.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이걸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도 하고,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흥미와 적성의 모순은 아닙니다.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디는 이제 정신 역동적 분류에서 5가지를 분류했죠. 의존성, 자아 갈등, 선택의 불안, 정보의 부족, 확신의 부족. 이 확신의 부족은 문제가 없음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용어가. 이 5가지는 보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라이티스는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이 현실성은 비현실성 문제라고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이티스의 적응성에는 적응형, 부적응형이 있다. 자, 이것은 흥미와 적성 일치 여부에 따라서 일치가 된 사람은 적응형이라고 하고, 일치가 안 되면 부적응형이라고 합니다. 자, 결정성에는 우유부단형이 있고 다재다능형이 있습니다. 이 다재다능 우유부단형은 흥미와 적성에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우유부단은. 이 다재다능형은 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거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재능이 많아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형이 다재다능이고, 우유부단형은 흥미와 적성에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유형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현실성입니다. 이것은 비현실성 문제라고 하는데, 자, 비현실성에는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이 있습니다. 자, 비현실형은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뭐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흥미를 선택하는 것이죠. 뭐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축구에 대한 적성이 그만큼 안 됐는데도 계속 그 자기 적성보다 높은 그러한 직업을 선택을 하거나 또 흥미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적성이 없는 거, 축구에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 잘하지는 못해요. 이런 경우가 이제는 비현실형이고, 강압형은 내가 적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가 없어요. 이런 것이 강압형이다. 적성에 있어서 적성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했지만 흥미가 없는 걸 강압형이라 하고, 자, 불충족형은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이런 불충족하니까 낮은 수준의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을 불충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라시트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음년 크라시트 문제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현실형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 분야는 틀린 것이죠. 그리고 클라시트의 직업 문제 유형에서 비현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흥미는 있고 적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는 아니라는 것이고, 자, 강압형은 적성 때문에 선택했지만 흥미를 못 느끼는 유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불충족형은 적성보다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불충족형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유형을 볼 때는 클라시트 분류 유형이 아닌 것은 그럼 현실형이 많이 나오니까 요걸 주의하시고, 또 클라시트 분류 유형 중 흥미는 높으나 적성이 안 맞은 것을 우리는 비현실형이다 라고 하니까 요걸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전 1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